요즘 나오는 차들을 보면요. 차량의 지붕 부분이 투명한 선루프를 장착한 차들이 많죠. 아예 지붕 전체가 유리로 된 파노라마 선루프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 선루프가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지는 아찔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와중에 깨진 경우도 있고요.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았는데 느닷없이 깨진 경우도 보고가 됩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국내 65만 대의 이 파노라마 선루프에 대해서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했죠.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한 분을 연결할 텐데요. 지난 5월에 일을 당한 분입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하정우 씨 연결을 해보죠. 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붕 전체가 유리로 된 파노라마 선루프 차량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몇 년이나 타셨어요? 4년, 한 5년째 지금 타고 있습니다. 5년째.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분명히 멀쩡하던 차입니까? 멀쩡했죠. 전혀 이상이 없었고요. 혹시 운전할 때 선루프가 덜컹거린다든지 이런 경험하신 적도 없고요?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예.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5월 17일로 기억하는데요. 예. 지인 애기 유란체가 있어서 건물 이제 인접한 주차장에다가 제가 안내를 받고 주차를 하고 들어가서 행사를 끝나고 1시간 반 정도 경과한 후에 나와보니까 천정이 주저앉아 있더라고요. 금이 간 정도였습니까? 아니면은 와장창? 아니, 완전히 주저앉았고 다행히 이제 내부에 저희가 내피가 쳐져 있었기 때문에 내피 위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어허, 예. 누가 봐도 이건 누가 고의적으로 뭘 던져서 깨진 거다. 그래서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했고, 예. 우리 CCTV가 이제 그 시장 입구이기 때문에 건물 측하고 시장 입구에 있는 CCTV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예. 두 개 다 확인을 했는데 놀라운 건 이제 1시간 좀 지나니까 갑자기 아무 외부 적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선루프가 주저앉더라고요. CCTV상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누가 돌을 던졌거나 뭘 떨어뜨린 거다 생각을 당연히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CCTV를 돌려보기 시작했더니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데 갑자기 내려앉는 모습이 찍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만약 그게 누가 안에 있었거나 이게 달리는 중이었다면 이제 굉장히 큰일로 번질 수도 있었을 뻔했네요. 그렇죠. 주로 저희 아내가 주중에는 운전을 하는데 만약에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 2차, 3차적인 사고가 분명히 발생했을 겁니다. 아찔하셨겠어요. 그 CCTV 보는 순간 느낌이 어떠셨어요? 황당했죠. 그리고 저희 보험사에서도 이런 보험사 담당도 이런 경우는 본 적 처음이다. 예. 그래서 그 다음날 아니면 바로 저 제조사 측에다가 문의를 하셨어요? 그 다음날 이제 문의를 해서 기아 본사 측에서도 이제 담당자가 나오시고 그래서 같이 점검을 했는데 거기 이제 엔지니어 분이 하신 말씀이 미세한 아직 떨어지지 않은 유리 조각 중에서 미세한 크랙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예전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외부로부터 받은 크랙이 발생을 했고 그게 이제 계속 상존해 있다가 이제 온도가 좀 한낮에 온도가 좀 올라가니까 내부 온도가 압력이 증가해서 이 압력이 위로 폭발하면서 깨진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실금 같은 게 가 있다가 외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더운 날 올라가니까 그걸 못 이기고 일종의 폭발을 한 거다. 폭발한 거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이제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개조상에 무슨 하자로 발생한 적이 없다. 유리는 다 외부적 요인 때문에 깨졌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이제 저희가 할 얘기가 없었던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실금 때문에 이게 외부 무슨 열에 의해서 폭발하면은 그렇게 폭발해도 되게끔 만드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건 그 강도가 그 정도인 건 괜찮은 건가요? 저도 이제 그게 이해가 안 갔고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파노라마 선루프를 옵션을 선택할 때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고지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얘기했었으면 또 모르겠다. 그럼요. 그리고 안 갔다 그러면 지금 시중에 동일한 차량을 끌고 다니는 수십만 대의 운전자들은 그 위험성을 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에 노출돼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아무 보상도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공짜로 엔진오일 정도 갈아주겠다 그래서. 엔진오일 갈아주게. 4차 처리로 하고 엔진오일 정도 갈아준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니 그 실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분들도 육안으로 봐서는 모를 정도의 실금이었던 거잖아요. 말하자면 현미경 갖고 들여다 보니까 보이는 실금이었던 거잖아요. 크랙이라는 그렇죠. 것이.
예. 근데 그 정도 크랙인 것도 그럼 우리가 스스로 발견을 해서 미리 고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뭐 그분 논리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트럭 뒤에는 가지 마라. 아, 트럭 뒤. 예. 근데 그게 뭐 제 의지대로 됩니까? 트럭이 와서 지나가는데 그거 뭐 피할 수도 없는 거고. 예. 아니 뭐 사정상 이거 그렇다고 해서 차를 턱 팔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고쳐서 쓰긴 씁니다만 참 찜찜한 생각은 계속 가지고 달리셔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주차장에 세워놨다가 와장창 깨지는 사고를 경험한 분의 사례 먼저 들어봤습니다.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의 권석창 단장을 연결해보죠.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썬루프의 안전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지금도 안전기준은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고 그 안전기준을 맞춰서 만들게 돼 있는데 예. 워낙 많이 양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뭐 몇십만 대를 다 조사할 수가 없죠.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 안전기준에서 맞출 수 있는 제작사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회사들은 예. 뭐 현대니 뭐 기아니 한 사들은 다 그런 스스로 맞췄다 하고 신고만 하는 겁니다. 안전기준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맞춰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지금 피해 사례들이 보고되니까 어허 이거 심상치 않네 하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신 거군요. 네네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직접 실험을 해보셨다고요? 네네. 저희들이 이제 볼드롭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예. 227g짜리를 2m에서 떨어뜨려 봅니다. 공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쇠구슬? 네, 쇠구슬을 떨어뜨린 겁니다. 예. 쇠구슬. 그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니까 이거는 안전기준에 안 맞는다라고 처음에 저희들이 주장을 했죠. 원래는 안 깨지도록 안전기준이 설계가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깨지더라. 네네네. 그러니까 이 실험 결과를 보고선 지금 자동차 제조사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국토부의 시험 방법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 썬루프 자체에다가 강화 유리 접착시키기 위해서는 도료를 바르게 되는데 즉 세라믹 코팅을 하게 되는데 그 세라믹 코팅을 한 가장자리 부분은 아무래도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제 기준은 다 맞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국제 기준 중에서 GTR 기준을 우리가 우리 기준에 들여왔기 때문에 GTR 기준이란 게 뭔가요? 예, ECE 기준과 GTR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요거는 좀 복잡한데요. 유럽 기준 중심으로 된 세계 기준이 ECE 기준이고 GTR 기준은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기준인데 이게 두 가지가 조금 두 개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GTR 기준이 우리나라 안전기준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실험을 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시험 방법은 틀리지 않습니다. 정확한데 차를 제작한 업체들은 ECE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하면 우리 실험 방법이 조금 틀리다고 얘기 안 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GTR이든 근데 뭐 EC든 우리나라 기준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타는 차면 우리나라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하게 이제 리콜을 강행하기에는 그 많은 저항들이 있고 그 세계 기준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ECE 기준이라는. 그 법망을 이렇게 저렇게 피해가면서 우리 문제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군요. 제조사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저희들은 뭐 그렇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이것이 분명히 피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요. 신고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말고 그 밖에서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도 어느 지점이든지 떨어질 수 있는 것이지 항상 그 기하학적 중심점에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게 무슨 아무데나 다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전제한다면 군대에서 총 쏘는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타겟을 딱 맞춰서 그쪽만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아무데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맞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제재를 가하는 입장에서 제재라는 거는 불이익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형법의 재형법정주의처럼 아주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쪽에서는 뭐 또 소송으로 또 대응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안전기준을 좀 더 정확히 한 다음에 얘기를 하자. 요선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고들이 계속 보고가 되는데도 리콜이라든지 이런 걸 주문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군요. 뭐 아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안전기준 부분이 좀 명확히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이런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현대 같은 경우에는 무상 수리는 다 해줍니다. 깨진 거는 가기만 하면 이제 무상 수리는 받을 수 있는데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선 당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깨졌을 때 무상 수리를 해주고 안 해주고 문제가 아니라 당장 달리다가 이런 일 발생할까봐 겁나는데요. 그거는 뭐 저희들이 지금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무상 수리 상태로밖에 지금은 하기 곤란하고 또 새로 나오는 차들은 이제 이런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 에나멜 코팅 에어리아가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세라믹 코팅하는 부분들, 약한 부분이 좀 더 줄어들게끔. 그렇습니다. 새로운 차들은 그래서 좀 보완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존의 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위험성을 가진 채 탈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는 있는 거네요. 좀 뭐 위험의 우려는 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과감하게 리콜을 하기에는 또 여러 저항과 복지 기준의 문제 이런 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어떤 기준들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될까? 대안도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들이 강화 유리는 일반 유리보다는 강화돼야 되는데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약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강화 유리에 대한 좀 정의를 좀 정확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원국의 의견을 지금 듣기 위해서 의견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 말씀은 국제적인 안전 기준 자체도 우리가 좀 주도해서 바꿔보려는, 더 확실하게 해보려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발생했을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근래 들어서 종종 보고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는 거 정부에서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적극적인 대안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명확히 나오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대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단장까지 만났습니다.